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동쌤입니다. 자, 12월 17일 시험 520회 그 시험 대비 오늘 선생님이 우리 저녁 지금 편입 오늘 수업이지만 오늘 그 오후에 보강이 이루어져서 내일 학생들이 그 편입 시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수업을 당겨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520회 시험 대비 독해, 심화,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수업했던 소통식 수업이 아니고 오늘은 내용 정달이 많기 때문에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아주 빨리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강을 통해서 독해 이번 주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숙제 3회차 숙제 가장 잘하신 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17일 시험 대비 3회차 숙제 완성 우수 수강생. 여러분 제일 1회차 우리 숙제는 독해 파트 3. 그 다음에 청취는 또 별도로 숙제를 하셨고 오늘은 독해 특강이니까 독해 쪽의 숙제 잠깐 점검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1,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파트 4, 오늘 마지막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들어가고 내일 종강 수업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독해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가장 늦게 수강을 하시는 분인데 숙제를 아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문항을 한글로 적었고 짧은 시간인데 지금 맞는 개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숙제를 잘 이수하셨고 그리고 이 에어클래스 강의도 거의 완벽하게 여기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봤었을 때 독해 쪽하고 이런 부분은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이 문맥적 의의를 보는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보완을 해서 완성을 하시면은 뭐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합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특히 마지막 회분에서 6회분에서 이 부분을 지금 두 개를 다 틀렸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는데 특히 요 단어. 자, 지금 누구 마이크 소리가 많이 나는데 조금 꺼주실까요? 오늘은 마이크 다 꺼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방적 전달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특강이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certai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익 파트 7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GTF에서도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ertain이 청취에서 선제에 나오든 그리고 독해에서 선제에 나왔을 때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certain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의 무게를 갖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 certain은 첫 번째 1번의 의미가 특정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확실한 의미가 있고요. 확실한. 그 다음에 틀림없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확신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기출해서 나왔던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80번의 지금 문맥적 의미는 guarantee가 여기 필기 잘하셨죠? 보증받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certain이 두 번째 의미 확신하는 의미로 나왔고 그리고 청취에서 certain이 나오면은 뭐 certain character 특정 캐릭터 등장인물 certain holiday 특정 휴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특정한 의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certain이 청취에서 나오든 독해에서 나오든 간에 정답에 대한 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숙제하신 분이 여기 동의어에서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부분은 지금 전달한 내용을 잘 이수를 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번 선생님이 그 찍기 특강에 이어서 오늘은 독해, 심화, 특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규 수업이 아니고 심화 특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은 오늘 없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 2는요, 잡지 기사문에 대한 내용인데, 파트 3의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의 자체도 좀 여러분들에게 힘든 단어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오늘 특강을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특히 파트 2, 오늘 연습하는 게 뭐냐면은, 자, 정리해야 됩니다. 자, 필기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3회분을 보시면 됩니다. 3회분의 파트 2를 오늘 연습합니다. 별표, 실험 관련 지문. 어떤 내용을 내가 봤는데, 대충 뭔가 실험에 관련된 지문이다 하면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실험 관련 지문과 관련된 오늘 어휘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TF를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주제별 어휘를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단어장을 들고 단어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했겠죠. 항상 독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제별 어휘를 정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선정한 것이 실험 관련 지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독해를 통해서 실험 관련 어휘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었던 방식대로 문제를 먼저 본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가는데 항상 별표 문제가 3개 정도 나온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번 별표, 그 다음에 63번은 이거는 별표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별표. 그러면 나머지 6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4개를 맞아야 된다 했는데 나머지 4개를 모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별표 이걸 극복해야 되겠고 자, 첫 번째 60번 문제는 바로 이 기사가 숙제하신 분 이런 걸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숙제하시는 분들 반드시 선생님이 이 질문 분석하는 번호 순서를 달아가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문은 what, 무엇에 관한 것이냐, be about,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파트별로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명사가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치 선지 분석할 때 조금 말을 빨리 합니다. 오늘은 특강 개념이니까 오늘은 피드백, 소통식 수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규 수업이 아닙니다. 특강입니다. 명사가 나오면 어문사가 100% what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 할 때 어문사 what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해 어문사 해석법하고 선지 해석 똑같은 겁니다. 청치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축이 되어 있으면은 어문사는 what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꾸미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row 하면은 날 것이란 뜻이죠. egg는 이제 달걀이죠. 그러니까 날 달걀이죠. 그것으로부터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extract라는 단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오늘은 실험과 관련된 단어 다 정리된다 했습니다. extract라는 단어는 뭐뭐를 추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 달걀로부터 단백질을 extract,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laboratory를 줄임말이죠. 실험실 resources 자원이죠. 실험실 자원을 이게 여기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바로 servicing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거 정리를 해야 될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거 정리된다 했습니다.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험과 관련된 단어를 요 지금 문제를 풀면서 다 정리한다 했습니다.
자, 갑니다.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출판사에서 나오는 여러분 해설집 그 단어는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기출에서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이어적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흐름에 맞는 단어를 정립을 하시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salvage는 이거는 다이어가 첫 번째가 이렇게 먼저 해봅니다. 살아봤지 되죠. salvage. 우리가 소통식 수업할 때는 따라하지만 오늘 그냥 듣고 가시면 됩니다. salvage. 뭔가 죽음에서 뭔가 죽을 뻔했는데 salvage. 살아봤지.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구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하다. 그래서 김태동 선생님의 다이어는 이런 배경적 스토리를 집약해서 정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을 때 바로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extri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xtricate는 바로 ex가 바깥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임수 트릭을 빠져 있었는데 그 바깥으로 나오게 해줬다. 속임수 트릭 안에 있었으면 모든 게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트릭 바깥으로 나오게 해줬으니까 구조해 준 것이죠. 그래서 extricate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걸 갖다가 트릭에서 바깥에 나오게 했으니까 그게 해방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뭐를 위험에서 바로 구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구조하다라는 것은 결국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연상법. 위험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봤지. 그것은 구조해냈다는 이야기고, 그의 패러프레이징은 extricate. 근데 이 extricate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 트릭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줬다. 해방시켜줬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누구누구를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두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봤지가 바로 이런 뉘앙스 의미를 가집니다. 손상된 어떤 평판이나 그 다음에 자존심 그런 등을 손상된 평판, 자존심 등을 바로 지키다 또는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salvage, 내가 뭔가 모든 내 지금 그 평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게 땅바닥까지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살아봤다.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고 죽을 뻔했는데 명예손상으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봤지. 그것은 손상된 평판 자존심에서 이제 그것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salvage가 회복하다는 의미일 때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회복하다, recover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복구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복구시키다, restore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salvage가 두 번째 의미가 손상된 평판, 자존심 등을 회복하다. 그래서 recover, restore, 복구시키다라는 이런 의미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salvage가 세 번째 의미가요. 버릴 것 같은 이 폐품을 갖다가요. 바로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 폐품은 죽은 거잖아요. 그거를 살려봤지. 그것은 결국은 이 폐품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salvage가 활용하다, 이용하다 할 때 paraphrasing 되는 단어는 바로 utilize가 되는 것이죠. utilize가 되는 겁니다. utilize. 요거하고 연결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salvage는 청취에서는 지금은 요거 지금 동사로서 다이어 세 가지를 말했고 이 salvage가 청취에서는 명사로서 자주 나옵니다. 바로 해난 구조라는 뜻이 있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기 지금 해난에서
살아봤지. 해난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alvage가 명사일 때는 해난 구조,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구조하다. 그것의 paraphrasing은 extricate.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손상된 평판, 자존심 등을 회복하다. paraphrasing, recover, restore. 그 다음에 세 번째, 폐품을 활용하다, 이용하다. 죽은 폐품을 살려봤지. 그게 활용하다, utilize가 되고, 명사일 때는 해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달이 굉장히, 내용 정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수업을 빨리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 놓친 것은 여러분 녹화된 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를 보시면 실험실 resources, 자원을 salvaging이 되죠. 그럼 여기 자원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여기서 salvaging 의미는 바로 utilize 의미가 되는 것이죠. 활용하다, 이용하다 의미가 되는 거죠. 실험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방식, 이렇게 해석되게 되고, 그 다음에 C 부분은 new type이죠. 바로 새로운 유형의 프로틴, 단백질을 produce, 생산해내는 방법,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T는요, lab equipment, 실험실, 요거는 equipment, 장비죠. 실험실 장비를 recycling, 재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way, 그 다음에 method, way, method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실험실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은 오늘 본 수업을 통해서 단어 정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답을 내는데 많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실험실과 관련해서는 이 방법이라는 단어, paraphrasing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두 개 나왔습니다. way하고 그 다음에 method, 그 다음에 이 단어 중요합니다. process가 있습니다. process는 명사일 때는 과정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일 때는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process가 way하고 method의 paraphrase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means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수단이란 뜻이죠. 수단이 결국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과 관련해서는 방법, 과정이라는 단어는 4개가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way, method, process, means라는 단어 반드시 외우시고, 첫 번째 문제가 이미 별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ABCD 읽어보겠습니다. 날, 달걀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내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실 자원을 salvaging,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유형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 D, 바로 실험실 장비를 재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오늘은 독해가 심화 특강이라 했습니다. 심화 특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한 가산점이 아니라 65점 그 이상을 노리는 분들의 오늘 테마 수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심화 내용을 한 개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처리합니다. 바로 spring back t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간용구를 이해해야 되는데 spring이라는 게 우리가 힘을 주고 누르잖아요. 근데 힘을 빼고 딱 놓는 순간에 스프링이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죠. 백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spring back to라는 게 뭐뭐로 바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단어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주 과정으로 따라오시는데 그 많은 단어를 외우기가 벅찬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덜 외워지더라도 이런 어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뭐로 되돌아가다라는 게 있죠. 되돌아가다. 여기도 보니까 뭔가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spring back to가 salvage의 몇 번째 의미와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회복하다라는 것은 손상된 평판 자존심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두사가 알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리의 개념이 들어가고 이 알리라는 접두사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김태동 GTF에서 어근에서 설명했었죠. 백의 의미를 가진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 백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다시 원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간다 할 때는 접두사 알리의 개념하고 관용구 spring back to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독해 심화 특강으로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 국내 강의에서는 가장 적합한 65점에 적합한 독해 오늘 특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셔야죠. 그리고 단락별로 들어가는데 제목이 대문자로 되어 있었을 때 그거 제가 독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았겠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대문자를 잘 못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쓰지 말고 밑에 단락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다가 한글로 문제를 적으라겠죠. 60번. 요거는 간단하죠. 기사의 목적이 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침표 위주로 먼저 끊어놓고 들어갑니다. 자, 마침표를 갑니다. 선생님과 같이 찾아 들어갑니다. 화이트 끊고요. 그 다음 report 끊고요. 그 다음 마지막 바로 experiment에서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다 읽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부분에 본인이 주어 동사 위주로 아는 단어 위주로 읽어 내려와야 되고 특정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식의 토익적인 문제풀이를 해서는 절대로 65점을 못 넘게 되겠죠. 왜냐? GTF 독해는 각 문장 간의 유기적 연결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정보 찾아내는 그런 토익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 독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뭐 모르는 단어는 어쩔 수 없고요. 아는 단어 위주로 의미 파악을 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한 팀의 케미스트 화학자들은 has developed 뭔가 개발해왔다. 뭐를 빠르고 easy 손쉬운 method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실험과 관련해서 방법이라는 단어 다 연어야 된다 했습니다. 빠르고 손쉬운 그런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달걀을 갖다가 보일은 끓이는 거죠. 달걀을 끓이게 된다면 뭔가 삶은 달걀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앞에 언이 붙었죠. 그러면 이제 끓이는 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은 달걀을 날달걀로 바꾸는 걸 갖다가 바로 to unboil egg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읽어내기가 그렇게 해석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지금 단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그대로 이거를 하나의 고유명이라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뭔가 실험의 방법적인 이야기, 실험 뭐 어떤 실험의 어떤 하나의 이게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란을 갖다가 달걀을 언보일 하는 거, 그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y ing, 뭐뭐 함으로써겠죠. 그렇게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실험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약식 독해할 때 우리가 by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고 했죠. 그게 이제 수단 방법을 의미하죠. 그럼 요걸 이제 약식 독해를 하는 거죠. 뒤에를 상세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뭔가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스피닝 하면은 회전하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프로틴, 단백질, strand라는 단어도 이거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strand라는 단어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strand는 원래 이 사전적 의미는 명사 실 한 가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가 우리 GTF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요. 명사 바로 성분 바로 요소의 뜻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실 한 가닥이라는 것은 그 단백질 성분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스트랜드가 성분 요소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랜드가 성분 요소의 의미가 됐을 때 이 paraphrasing 기출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element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factor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개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재료 성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ingredi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gredient 이게 성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분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ompon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ponent라는 단어가 이것도 성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실험에 있어서 당연히 성분 요소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소라는 의미, 실 한가닥이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일 때는 element, factor, 이게 paraphrasing이 되고요. 그리고 실 한가닥이 성분의 의미가 있죠. 단백질 성분 하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성분의 의미일 때는 ingredient, 그 다음에 component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약식도 게 뭐뭐를 섞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회전시킴으로써 단백질 그 스트랜드 성분이 어디에 있는 전면구 갈로 처리해야 되겠죠. 끓여진 바로 달걀이니까 삶은 달걀이겠죠. 삶은 달걀 속에 있는 그 단백질 성분이 were restored. 그렇죠. 바로 복구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뭐, 바로 어떤 폼, 형태로. 어떤 형태인데요? 바로 raw egg죠. 바로 날달걀, 거기서 found, 발견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로 단백질 성분이 복구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여기서 to unboil egg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것이네요.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삶은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바로 날달걀의 형태로 복구되어지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unboiled egg라고 앞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니까 과학자들은 왜 그런 노력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삶은 달걀에서 단백질 성분을 삶은 달걀에는 그 단백질 성분을 바로 이 날달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복구시키는 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적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기사의 이 실험의 지금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잘 정독을 해서 60번 문제 답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갑니다. 바로 이거. 이 지금 unboiling egg 이거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틴, 단백질들은 동사 허용합니다. 뭐를? laboratory, 실험실 이 샘플들을 목적어 to be recycled, 목적보 allow, 목적보 투부정사 나오죠. 근데 이 allow가 삼형식이 되면 바로 뒤에는 동명사지만 오형식이 되었을 때는 여기 목적보 투부정사 요거 조심해야 되고 이번 시험에서 이런 다른 단백질이나 unboiling egg 이런 것이 실험실 샘플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뭐 하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어떻게 again 다시 사용되어지도록 허용해 줍니다. 언제? 앞으로의 실험에 있어서 이 말이죠. 그러면 날다갈 갖다가 계속해서 실험에 사용하면은 그게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삶은 달걀을 다시 날달걀로 바꾸면 그것은 실험실 샘플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거가 바로 지금 이 기사의 이 실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실험실 샘플을 뭔가 재활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실험의 목적, 기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답을 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1번. 날달걀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죠. 실험실 자원이죠. 이 실험실 자원이 바로 여기서 달걀을 말하죠. 실험에 쓰이는 달걀. 이것을 셀비징이라는 단어가 뭔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세 가지 의미가 되겠죠. 뭐 어떤 위험에서 구해내다, 구조하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폐품 등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여기서는 salvaging이 바로 utilize 의미가 되겠죠. 활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험실 자원 그 날달걀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B가 답이 되는데 여기서 salvage의 의미를 세 번째 의미 utilize의 의미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처리되어 있는 문제이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잘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61번은 별표가 아니니까 빨리 답을 내야 되겠죠. 자, 순서 가봅니다. 새로운 가정. 그 새로운 가정이 바로 삶은 달걀의 단백질 성분을 날달걀로 복구시키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가정이었죠. 이 새로운 가정은 how? 어떻게? 지금 이 프로세스를 저 위에서 4개를 이어놨는 사람은 이게 같은 덩어리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way, method, process, means 외우라 했습니다. 실험과 관련된 단어 반드시 외우라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은 how? 어떻게? offer, 제공하느냐. 뭐를? 이점을. 뭐에 대해서? 이전에 기존에 존재하는 또 메소드 나왔죠. 또 나왔죠. 방법. 기존에 존재한 그 방법에 비해서 새로운 가정은 어떻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는 선지를 보면 안 된다 했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만 선지를 먼저 읽어놓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의 흐름하고 문제 흐름은 거의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61번 여기다 적고요. 문제를 그대로 적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글로 새로운 process 가정이 how 어떻게 뭐 이전에 pre-existing 존재하던 이전에 존재하던 그런 method 방법에 over 비해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새로운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옛날 방식에 비해서 이점을 제공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말이겠죠. 새로운 방법이 옛날 방식에 비해서 어떻게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한글로 적어 놓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훨씬 수월한데 영어가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또 가서 문제 영어를 읽게 되면 또 시간 낭비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한글 적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면서 또 구획 정리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침표 끊어야 되겠죠? 리서치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resources 끊고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바로 minute 끊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새로운 가정이 어떻게 이전에 존재하던 방법에 비해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항상 까먹다 싶으면 다시 한글 한번 더 보고 가다가 좀 뭔가 또 질문을 까먹었다 싶으면 또 한글 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자,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약식 두 개 들어가겠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단백질, 스트랜드 이제 실 한 가닥이 아니라 성분 됐죠? 단백질 성분이 get distorted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distort라는 단어는 그 왜곡하다, 진실이 왜곡하다는 뜻인데 갑자기 단백질 성분이 왜곡된다 말이 안 맞죠? 그게 이제 의미는 비틀어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비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비틀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는 distort가 비틀어졌다.
단백질 성분이 뭔가 비틀어지고 그리고 탱글 되었을 때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땡글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탱글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메주가 시골에서 메주가 땡글땡글 매달려 있다 하죠. 여기서 땡글은 이거는 매달려 있다. 행의 의미가 되고 두 번째 탱글은 실가닥이 탱글탱글 엉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엉키다는 뜻입니다. 자, 구별하셨죠? 땡글땡글 매달려 있다. 탱글탱글 엉키다. 이거로 했습니다. 단백질 스트랜드 그 성분, 실가닥이 단백질 그 성분이 비틀어지고 뭔가 엉켜져 있을 때, 뭐 동안에? 실험실 사용 동안에. 그 다음에 앞에 콤마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콤마가 보이니까 건너뛰시면 되겠고, 이제 주절. 그 단백질 샘플들은요, 뭔가 쓸모없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단백질 성분이 비틀려지고 뭔가 실험실 사용 동안 뭔가 엉켜졌을 때 그 단백질 샘플은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버리더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또 가야 되죠. 왼쪽에 가서. 까먹었으니까. 새로운 과정이 어떻게 옛날 방법에 비해서 이점을 제공하는가. 지금 이거는 옛날에 어떤 실험 방식이겠죠. 새로운 방법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갑니다. though,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technology, 기술이 already, 이미 벌써, exist, 존재한다 할지라도 뭐하기 위해서 단백질, material, 물질을 recover, 아까 배웠죠? 뭔가 회복시키다. 단백질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 기술이 이미 벌써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세요. 오래된 방식은 요구한다. 톡식, 독성 화학물질을 요구하더라는 이야기죠.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지금 오래된 방식, 옛날 방식은 독성 화학물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험에 또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도 건너뛰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 키워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과정이 어떻게 옛날 방식에 비해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옛날 방식은 보면 바로 옛날 오래된 방식은 보니까 독성 화학물질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전문화된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costly, 값비싼 그런 어떤 자원들도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방식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3개나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집해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짜잔 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바로 to unboil egg 이걸 새로운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삶은 달걀 단백질 성분을 바로 날달걀로 복원시키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방식이 나는데 이 새로운 방식이 어떻게 이점을 제공하나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정답 나올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것이겠죠.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과 함께 used 동사원형은 과거의 규칙적 습관, 뭐뭐 하곤 했었다. would 동사원형은 과거의 불규칙 습관, 역시 해석은 뭐뭐 하곤 했었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equival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EQUI는 이꼴이죠. value는 가치죠. 가치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등가의 이런 뜻을 가치가 똑같다. 등가의 뭐에 대해서 사일의 그런 시기의 가치가 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가지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뭐 하는데 to process process가 명사는 과정이지만 동사는 처리하다 했죠. 그래서 뭐를 처리하는데 바로 여기 어떤 것을 처리하는데 4일이라는 그런 시간에 그런 등가의 시간을 가지곤 했던 것이 이제는 require, 필요로 하더라는 이야기죠. 뭐를? 단지 몇 분만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을 실험해서 처리하는데
4일이라는 그런 등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옛날에는 이런 실험을 하는데 무려 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불과 몇 분 만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인 세이브를 시켰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61번 뭔가 시간적인 세이브를 시켰다라는 것만 빨리 스킵해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시간을 이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시간의 어떤 상당한 그 양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다. 옛날에는 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수분, 몇 분만 걸렸으니까 시간을 세이브 시켰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답은 D가 되겠고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62번 들어가겠습니다. 62번은 내용 불일치인데 최근에는 몇째 단락에 따르면 하는 거를 전제를 준다 했죠.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 했어요. 자, 지금 뭐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 했습니다. 뒤에 새로운 가정, 그 새로운 가정이 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삶은 달걀의 단백질 성분을 바로 날달걀로 복구시키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가정이랬죠. 이 새로운 가정이 바로 perform, 수행되는 how, 방식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방식이라는 단어를 다 외워야 된다겠죠. way, method, process, means. 그게 뭐뭐 하는 방법, 바로 how의 개념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새로운 과정이 바로 어떻게 그런 수행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 새로운 과정이 수행되는 그 방법에 관해서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또 묶어놓고 여기다가 62번 또 까먹기 전에 한글을 적어 놔야 되겠죠. 새로운 가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획 정리를 하는 거는 똑같죠. 마침표 빨리 짜서 놓고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거 빨리 살펴놓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스피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direction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safe 네 문장이죠.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영어 여러분들 대단하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GTF 독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읽고 이 단락을 다 읽고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지금 단락에서 이 정보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새로운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일치하지 않는 것. 한 문장 읽고 선지 찾아보고 그 다음 읽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 찾아야 되겠지. 기억력이 여러분들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가면 헷갈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읽고 내용 있는지 가고 X 처리하고 그 다음 읽고 또 X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문장 읽을 때 reverting의 문맥적 의미도 다시 또 풀어야 된다. 근데 알리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것도 유추해서 한번 풀어내가 보도록 합시다. 문맥적 의미를 또 생각하고 갑니다. 도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 그러면 진주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hard boiled egg 돼 있죠. 그러니까 boiled는 뭔가 삶아진 달걀인데 아주 하드하게 삶아진 달걀이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완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완숙 달걀을 상상하는 것은 may be hard. 뭔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하는데, 바로 그것의 쿡은 요리된 건데, 은이 붙었죠. 그래서 요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스테이트, 상태로 reverting은 어떤 의미겠어요? 뭔가 다시 뭔가 벌트한다는 느낌이겠죠.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요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reverting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완숙 달걀을 상상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다음 이제 주절.
그 과정은 놀랍게도 참 간단하더라는 이야기죠. 참 놀랍게도 간단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리버트 의미, 문맥적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것의 요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reverting, 뭔가 되돌린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요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reverting 하는 데 있어서 완숙 계란을 상상하기가 바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더라는 이야기죠. revert의 문맥적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t는 뭔가 반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decrease는 감소한다는 느낌이고 return은 여기 r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뭐 recover이라는 단어 배웠죠. 다시 뭔가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restore, 복구하다. 그래서 내가 의의를 덜 외웠더라도 그런 접두사에 대한 약간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은 답을 그냥 찍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을 이해하고 찍는 게 훨씬 정답을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revert는 뭔가 되돌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return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C가 답이 되고요. feed는 뭔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죠. 희미해지고 시들어가는 건데 우리 기출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그 wizen이라는 단어가 있죠. wizen. 그 다음에 wither 가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wane이 있죠. 위암 말기에 이런 말 안 듣겠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젠, 위도 완전히 시들다라고 했죠. 그래서 feed라는 단어는 희미해진다, 시든다라는 거 요거 패러프레이징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버트만 정리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의미 이 벌트라는 거는 바로 방향 전환과 관련된 어근이 되는데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았다면 여기 볼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턴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답을 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GTF의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부분의 테마를 이야기해서 단어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단어가 잘 안 이어지더라도 이런 의견에 대한 어떤 이런 맛배기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그 벌트 들어간 단어 다음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conve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은 함께란 뜻이고 vert는 방향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 convert는 종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교를 바꾸는 걸 뭐라 하죠? 바로 개종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방향을 턴한다. 그게 종교를 바꾸는 거죠. 개종하다. 결국은 뭐뭐를 또 자동차 같은 거를 뭔가 개조한다 이런 말 쓰죠. convert 이게 또 개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vert는 이는 여기서 안쪽입니다.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안쪽으로 또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턴시켰다. 옷을 갖다가 안에 있는 걸 우리 빨래를 말리려면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그 옷감을 갖다가 뒤집어야 돼. 방향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invert는 뭐뭐를 뒤집다라는 뜻이고요. 뒤집다. 이거 잘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controve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ntrol라는 것은 바로 against를 말합니다. 저항이죠, 저항. 반대를 말하죠. 저항, 그 다음에 뭐뭐를 반대한다는 느낌이죠. against. 그 다음에 vert는 턴의 의미죠. 자, 현재 지금 우리 여당과 야당을 생각하세요. 뭐, 역사에 계속 그렇죠. 여당과 야당은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반대 저항이 되고 항상 방향을 턴하죠. 같이 동행을 하지 않죠. 선생님 오늘 뭐 동행이라는 그 글도 여러분들이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동행이 아니고 항상 방향을 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ontrovert라는 것은 반대에서 저항해서 방향을 턴한다는 것은 여당, 야당이 항상 논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ontrovert가 논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TF 최근에 잘 나오는 거 revert라는 거, 이게 vert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convert에서 이게 vert 들어가는 거, invert에서 vert 들어간 거, controvert에서 vert 들어간 거, 이 네 개는 오늘 꼭 외워놓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시마트 강의입니다. 그래서
revert의 단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문장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은 이 독해 동의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서 바로 새로운 가정이 어떻게 바로 이 수행되었는가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문장부터 일치, 불일치를 우리는 확인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오늘 소통이 뭐 아닌 수업이라 해서 지금 수업에 집중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다시 합니다. 두 번째 문장. 혼합한 이후에 뭐를 주어진 단백질 샘플을 mix A with B, A와 B를 혼합하다는 이야기겠죠. 뭐와? 여러분 이거 유리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오줌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화합물, 요소하죠, 요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주어진 단백질 샘플하고 이 지금 바로 유리아라는 거 이거하고 혼합을 한 이후에 chemical, 화학 물질은 근데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은 실험실에서 스탑 저장되어 있는 그 화학 물질은 그러면 이거네요.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유리아라는 이 요소를 옆에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격 개념이겠다. 그죠? 실험실에 저장된 그 화학 물질, 이 요소라는 것, 이거와 주어진 단백질 샘플을 섞은 이후에 그 혼합물은 injected, be injected, 주입이 되어진다. 어디로? 유리관에 주입이 되어진다. 어떤 유리관이냐면은 DEI 유리관인데 바로 매우 높은 스피드, 속도로 스핀이죠. 회전하는 그런 유리관에 인젝티드, 주입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요거 읽었는 거 있죠? 요거 지금 내용 일치, 불일치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문장만 생각하고 확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62번 지금 방금 제가 단어는 뭔가 회전된다, 유리관 뭐 이런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게 몇 번에 보이죠? 몇 번에 보일까요? 회전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이게 보이는데요. 로테이트가 회전하다는 뜻인데 이게 아까 전에 스핀이라는 단어하고 패러프레이징 됐구나 빨리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매우 빠르게 그게 아까 매우 높은 속도라겠죠. 그렇게 로테이트 된다, 회전한다. 요거는 우리 주어진 문장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치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죠. 자, 이제 남아있는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그러더라도 한 개 읽고 또 확인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뭐는? gravity는 중력이죠. 중력. 그리고 spinning은 회전력이죠. 회전력. 이것의 combination, 이 조화가 pull, 끌어당긴다. 뭐를? 그 혼합물을 어떠하게? opposite, 반대편, direction,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죠. 중력이라는 힘과 회전력이라는 힘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의 조화가 반대 방향으로 그 혼합물을 뭔가 끌어당기더라는 이야기죠. 요거 지금 읽었는 거 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개씩 반드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선명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다 읽고 단락을 다 읽고 가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었던 거 중력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뭐 회전력 그리고 뭐 반대 방향 끌어당긴다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거는 있네요. 바로 opposing이 opposite 이게 반대의 뜻이고 이거 문제 좋은 문제죠. physical forces 이게 바로 물리적 힘이라는 거죠. 그 물리적 힘이 아까 앞에 두 개가 있었죠. gravity 중력하고 그 spinning 회전력이 있었죠.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했으니까 그러한 과정이 반대되는 물리적 힘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D 부분도 바로 지금 방금 문장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이거 중요한 거죠. du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과 관련해서, 자, 이 단어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별표 처리하겠습니다. 갑니다. during 하는 단어, during 하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weaker 하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compet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 들어갑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둘이서 싸우다. 둘이서 싸우다, 경쟁하다. 외나무 다리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적대하는 두 존재가 서로 비켜라고 싸운다. 싸우다, 경쟁하다. compete. 함께 피 튀길 정도로 싸우고 경쟁하다. 그래서 duel, bicker, compete란 단어는 다투다, 바로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 중력과 회전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혼합물을 끌어당긴다 했기 때문에 그게 서로가 다투는 힘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경쟁하고 겨루는 그런 힘이라고 이야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위에서 의미로 봐서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 동행이 아니고 이 지금 중력과 회전력의 그 힘이 반대 방향으로 혼합물을 끌어당긴다 했으니까 결국 이 힘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힘은 서로가 나란히 가는 힘이 아니라 다투고 경쟁하고 겨루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듀얼하는 의미도 기출이 되었던 거예요. 출제되었던 겁니다. 그 겨루는 힘들은 나왔죠. disentangle. 아까 했던 거 연습해 볼까요? tangle, 엉키다. 그 다음에 e에는 make죠. 그러면 엉키게 하는 거죠. 근데 this가 붙었으니까 반대죠. 엉켰던 걸 갖다가 이제 실가다가 풀어내는 것이죠. 엉킨 단백질 성분을 풀어내는 것이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 겨루는 힘이 그 실가닥 단백질 성분을 이제 풀어냅니다. 뭐를 나왔죠? 단백질 스트랜드 성분을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허용하는 동안에 뭐를 그것들이 어이구야 나왔죠? spring back to가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지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최근 출제 경향을 그대로 다 여기 설명을 다 해주고 있죠. spring back to가 이게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단어입니다. 그게 결국은 완숙된 그 삶은 달걀 단백질 성분이 날달걀 성분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spring back to가 된다는 이야기죠. 되돌아간다. 이거 관용구 외워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원래의 shape 모양으로 되돌아가도록 허용하는 동안에 바로 이 단백질 성분을 갖다가 엉켜 있는 걸 갖다가 뭔가 풀어내더라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경쟁하는 겨루는 두 힘. 다시 말하면 중력과 회전력의 이 두 힘은 바로 이 단백질 성분을 바로 풀어내더라는 이야기죠. 엉켜있는 걸 풀어내더라는 이야기죠. 뭐 하면서 그것들이 원래 모양으로 바로 되돌아가는 동안에, 허용하는 동안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읽었던 거를 그대로 남은 선지 두 개에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뭔가 되돌아간다라는 거,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떤 것까지? 두 개 중에 한번 잘 보시고, 자, 1번 한번 볼까요? 단백질들이 퓨즈 된다는 것은 뭔가 융합이 되고 녹는다는 이야기죠. 뭐로? 함께 융합이 된다? 이상하죠. 아까 전에 인탱글 엉켜있는 걸 갖다가 디스가 붙어서 풀어내는 건데 이거는 함께 융합이 되면 다시 엉켜지는 걸 말하는데요. 끝날 무렵에 다시 뭔가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풀어낸다 했으니까 엉켜있는 걸 풀어낸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불일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A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B를 보시면요. 그러한 가정은 사용한다. 뭐를? that 이하의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that이야 뭔데요? 바로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건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내용이었었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실험실에 흔히 사용되는 그 물질, 그건 아까 전에 그 요소,
바로 그 오줌 속에 들어간 요소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63번은 별표 2개입니다. 심화학습에 가장 적합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역시 해석 들어갑니다. chemist, 화학자, 그 화학자들은 어떤 화학자들? involve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 discovery, 발견에 연루된 그 화학자들은 why, 왜, 항상 번호 순서를 잘 보세요. 왜, most likely하고 probably가 되면은 아마도, 이건 추론 문제를 했죠. 좀 어려운 문제를 했습니다. 왜 nominate 되었을까? 임명이 되었을까? 뭐에? Nobel Prize인데 앞에 이게 뭐가 붙었죠? 이그 노벨 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그 노벨 프라이즈에 바로 왜 임명이 되었을까? 요거 문제 빨리 요약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단락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63번 문제. 그 발견에 인발 연루된 누구? 케미스트. 화학자들이 why, 왜, 그 다음에 한글 그대로 적기 이그 노벨상에 nominate, 지명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죠. 한글 다시. 그 발견에 연루된 화학자들이 왜 이그 노벨상에 지명이 됐냐, 왜 지명이 되었느냐,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구획 정리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노벨 프라이즈 끊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chievement 끊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빨리 갑니다. think 끊으시고, 그 다음 indeed부터 breakthrough까지 끊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네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약식도 기대가야 되겠죠. 자, 그 학자, 그 팀은 that EI. 걸로 묶어야 되겠죠. 자, 이거 아까 실험 우리 이제 의미 알겠죠, 이제는. unboiling process를 발견한 그 학자 팀은 나오네요. 상을 받았다. 이그 노벨상에 지명이 되었다. 연결돼야 되겠죠. 뭐에? 나오네요. 이그 노벨상에 상을 받았다. 일단 상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어떤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 나왔고, 근데 그 왜 상을 받았느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왜 상을 받았는가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Not to be confused with죠. 그게 뭔가 그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에? 노벨 프라이즈. 아, 그렇군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은 이제 노벨 프라이즈가 되는데 여기 앞에는 이그 노벨 프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노벨상과 not to be confused, 혼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나옵니다. 이그 노벨상은 is meant, 의미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 형광빛을 하듯이 강조하기 위해서 의미되어진다. 강조하는 것이 의미되어진다. 뭐로? singing. 겉으로 보기에는 silly해 보이고 trivial, 사소한 그런 과학자 업적 같은 게 보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그 노벨상이 의미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silly라는 단어 별표, trivial은 이거는 뭐 한 개 정도 하는 되는데 silly라는 단어를 이거 당시 기출되었을 때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틀렸을 겁니다. 최근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본 강사와 기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강사와 그 기출의 데이터가 전혀 정리화가 되지 않고 그냥 급급하게 문제풀이 임하는 강사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출의 데이터를 알고 단의 뉘앙스를 알면은 이거를 바로 강의에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강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silly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silly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이 문제, 그 발견에 연루된 화학자들이 왜 이그 노벨상이 지명이 된다,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이 단서가 되는 건데 silly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silly라는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silly는 첫 번째가 우리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어리석은 뜻이 있고 또는 바보 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럴 때 기본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foolish라는 단어가 있죠. foolish 이게 바보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illy가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그거에 그 우스꽝스러운 의미는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죠. 또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요거에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이건 기본 단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돼야 되겠죠. ridicul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idiculous. 자, 이거셔야 됩니다. ridiculous가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뜻이고 그런데 자, 별표 하겠습니다. 자, 청취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That is silly ques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것은 silly한 question, 바로 질문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멍청한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멍청한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청취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뉘앙스를 적어보겠습니다. 뭔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silly의 의미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뭔가 장난기 가득하고 그 다음 뭔가 이거 웃음을 줄 수 있는 느낌 그게 바로 silly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silly라는 거를 단편적인 사전적 지식으로서 어리석은 바보 같은 foolish, 우스꽝스러운 ridiculous 그래서 뭐 that is silly question 그것은 뭔가 멍청한 질문이다. 그런 단편적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silly라는 의미는 이거를 세 번째 의미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뭔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뭔가 장난기 가득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게 silly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딱 보여주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소통 강의는 아니지만 딱 silly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외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하고 silly의 느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뭔가 장난기 가득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느낌 그게 silly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따라합니다. silly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silly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 silly라는 느낌이 최근 GTF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선생님이 중요한 팁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certain이 나오면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즘 토익 파트 7와 연관되었고 silly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림을 생각해서 정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반드시 이어놓기 바랍니다. 결국 그거는 뭔가 유머러스하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멍청하고 뭔가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고 그런 느낌보다는 바로 인가 유머러스한 느낌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꼭 정리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무실 때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silly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또 다 까먹었잖아요, 다시. 그 발견에 연루된 화학자들이 왜 이그 노벨상에 지명이 되었을까? 두 번째 문장이 이제 단서가 되는데, 노벨상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그 노벨상은 의미되어지는데, 뭐 하는 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silly하고, silly, 이제 가시겠죠? 뭔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뭔가 장난기 가득하고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trivial, 사소한 그런 과학적 성취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삶은 달걀을 갖다가 원상태 날달걀로 바꾸는 것이 뭔가 이게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장난기 가득하고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큰 업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업적이 됐다는 것은 뭔가 부각을 시키려고 이 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요 별표 두 개 된 문제 정답을 찾아내어 보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별표 두 개입니다. 자, 해석 다 해봅시다. 왜 이상의 화학자들이 임명이 되었을까요? 지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A 봅니다. 그 팀 일원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오답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 이 일원들이 유머러스하다는 그 느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개그맨적 기질이 있어서 이게 뽑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답을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 B를 보시면 이거 또 나왔죠. untangle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어 헤치는 거 말이죠. 엉켜 있는 거 같다. 뭐를? 단백질을 untangling, 풀어 헤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이 ridiculous, 뭔가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당시 많은 강사님들도 이거를 답을 하셨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거의 대다수 강사님들이 이거 B로 하셨을 겁니다. 왜? 그 아까 제가 말씀 silly가 사전적 의미가 ridiculous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성 선생님은 이거를 주장했었죠. 왜? silly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란을 갖다가 보일링은 끓이는 거는 삶은 달걀을 만드는 건데 은이 붙었으니까 이제 날달걀로 만드는 그런 생각. 그 요거는 패러프레이징이 똑같죠. 바로 그 untangling protein process 이거 하고 그 다음에 unboiling egg idea 이건 똑같은 말인데 단어의 차이점이 하나로 ridiculous로 가느냐 아니면 humorous로 가느냐 이게 이제 갈라졌던 것이었죠. silly 의미는 뭔가 유머에 가깝다겠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은 달걀을 되돌리는 그 아이디어가 뭔가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뭔가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바로 이그 노벨상에 뭔가 지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C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고. 자, 64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어부터 그러한 지식은 그거죠. 삶은 달걀, 날달걀을 바꾸는 그런 지식은 how 어떻게 have a significant effect,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어디에? 그 의료 분야에. 그렇죠. 의료 분야에. 이런 지금 지식이 떻게 의료 분야에 영향을 끼쳤느냐. 역시 한글로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한글로 적어 놓는데 다행히 단락이 우리는 마지막 단락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별표지만 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64번 역시 한글 끝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그 지식이 how 어떻게 바로 medical 의료 분야에 바로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말이죠. 자, 한 번 더. 그 지식이 어떻게 의료 분야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냐. 일단 의료 분야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사선 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의어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끊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75% 그리고 게다가 끝났습니다. 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의어도 생각하면서 해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맥적 의미 from A to B죠. 식품에서부터 pharmaceutical 하면은 바로 이 제약의 약 만드는 거 식품에서 뭔가 제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지금 언보일링 하는 이 지금 실험은 뭔가 락은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언이 붙었으니까 뭔가 풀어 헤치고 뭔가 열었다는 얘기겠죠. 뭔가
비밀 따위를 누설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뭔가 오픈시켰다는 이야기겠죠. 뭐를 새로운 잠재적 애플리케이션 그런 적용을 또는 응용을 그런 것을 뭔가 풀어헤쳤다 오픈시켰다는 이야기죠. 뭐에 바로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생각의 어떤 응용을 잠재적 응용력을 뭔가 풀어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어학의 의미부터 먼저 답을 찍어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락은 뭔가 오픈시켰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extend 연장하다, loosen은 뭔가 느슨하게 하다, resolve는 뭐를 해결한다는 느낌이죠. 근데 자물쇠에서 on 그걸 풀어헤쳤다는 이야기니까 오픈시켰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쉽게 답을 B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읽으면 자, 다 해결되겠습니다. 가봅시다. 아직까지 의료 분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하는데 두 번째 문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medicine이 나왔고 field가 나왔죠. 자, 의료 분야에서 똑같은 technology, 이 기술이 enable 동사, 그 다음에 doctor 목적어, to increase 목적보, 목적어 투여하도록 가능하게 된 뜻이죠. 의료 분야에서 그 동일한 기술이 바로 의사들로 하여금 증가시키도록 가능하겠다. 뭐를 바로죠. 암 트리트먼트, 치료약이죠. 암 치료약의 이거 중요합니다. 포턴시라는 단어 중요하죠. 이 단어 아시죠? 포텐트라는 단어 배웠죠. 텐트 앞에 대포, 강력한 대포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강력한 힘생하는 단어, 또 중요한 단어, 올해 기출된 단어 중에 sturdy라는 단어가 있겠죠. study, 공부할 때 힘이 좀 안 나면 영양제, 알약 하나 먹고 힘차게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potent가 강력한 sturdy하고 연결되고 그 potent의 명사가 바로 poten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potency가 강력한 그런 게 되죠. 뭔가 힘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약이 나왔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힘이라는 파워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효능의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죠. 힘, 효능. 그리고 효능이라는 의미도 잘 넣어놓으시고 암 치료약의 그런 효능을 증가시키도록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죠. 17%에서 75%까지. 그럼 지금 의료 분야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느냐면은 의사들로 하여금 암 치료약의 효능을 증가시키도록 가능하겠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암 치료약의 효능을 증가시키게 했는 거, 그거 paraphrasing 된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증가시키다라는 건 increase 나왔고요. 그리고 potency의 paraphrasing power가 나왔고요. 그리고 life saving 들어온 거니까 life saving, 생명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죠. 암 치료를 해주니까 생명을 구해내는 거 맞죠? 그 약의 힘, 효능을 증가시킴으로써 그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20분 가량 원래 수업 일정이 없었지만 요 지금 특강으로 이번 주 시험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파트 2를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 에클래스의 그 파트 2 6회분을 내일 토요일 오후까지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일 수업을 듣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일정상 빡시기 때문에 앞에 일정대로 다 진행된 분들은 가볍게 이 파트 2 기사문 전체 6회분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했는 거는 녹화했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중요하니까 특히 단어 공부 좀 잘 하시고요. 자, 내일 마지막 회 수업에서 뵙도록 합시다. 자, YBN GTF 김태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